여러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그야말로 섬뜩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바로 70% 경제라는 건데요. 지금 코로나19 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결국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으로는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 지금의 70% 경제, 코로나19 이전이 100% 경제였다면 지금 현재 70% 경제에 이제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단순하게 롯데그룹 회장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지 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저는 달리 봅니다. 롯데그룹 회장 정도면 그래도 국내 재계 5위 안에 드는 그룹이고요. 또 신동빈 회장이라고 하면 주변에 대한민국의 천재, 아니 일본의 천재들까지도 신동빈 회장에게 조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정보가 많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정보가 많은 사람. 그런 정보가 많은 사람이 70% 경제에 대비하라고 이야기했다면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룹 회장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말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사장단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장단 회의에서. 경제가 쪼그라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쪼그라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사장단 회의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했다는 것, 그리고 각 사장들이 70% 경제에 대비하라고 했다는 것은요. 이것은 굉장히 유념해서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게다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70%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코로나19가 곧 끝나가고 이제 곧 애프터 코로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안 왔다. 이제는 코로나를 안고 가야 되는 세상, 위드 코로나 세상이 계속 갈 거다. 그것도 내년 말까지 계속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올해 말도 아니에요. 내년 말까지 계속될 거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1998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나 이때 1, 2년 견디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라. 우리의 사업 경쟁력이 앞으로도 지금 갖추고 있는지 그것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롯데그룹은요. 유통, 화학, 식품, 호텔 이렇게 경쟁력이 4대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사업 경쟁력이 어떤지를 재확인해라.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포트폴리오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분석하라는 말도 되지만 구조조정에 대한 대비도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경쟁력이 약하다. 이러면 구조조정해라. 과감히 정리해라. 이 말이잖아요. 와우. 이게 여러분 대기업의 위기를 이야기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심각한 상황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란 말은 과감히 정리하란 말이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이런 모든 것들요. 신동빈 회장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전국 사업장 40에서 50곳을 직접 누비고 다녔어요. 백화점, 쇼핑몰, 생산 공장 할 것 없이 말입니다. 그러면서요. 이번 원고는 이례적으로 직접 썼다고 합니다. 직접 썼다고 할 정도로 사태의 심각성을 스스로 느꼈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러면서 마지막에 맺은 말을 뭐라고 했나 하면요. 19세기 영국 총리 벤자민
디즈레일리 이 총리의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최선을 기대하며 최악을 대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와우. 여러분 저는요 이 신동빈 회장의 이야기가 가히 충격적이라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곳에서는요 V자 반등 특히 정부를 중심으로는 V자 반등에 대한 염두를 계속 두고 한 이야기지만 신동빈 회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떤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는 것은 올해 말도 아니고 내년 말까지 갈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IMF 위기나 금융위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대기업의 회장이 그것도 어느 회장이 판단한 겁니다. 때문에 사업 경쟁력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이야기. 유통, 화학, 식품, 호텔 등 여기에서 만약에 경쟁력이 약하다 과감하게 정리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직접 체험해서 현장을 돌면서 그렇게 느꼈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실물위기의 충격이라는 겁니다. 사실 대기업 회장이 이런 얘기했다고 사장단 회의에서 이런 얘기했다고 해서요 일반적으로 보도자료 잘 안 나옵니다. 이거요 왜냐하면 정권에 찍힐 수도 있거든요. 권력은 지금 어떻게 하면 한국판 뉴딜 정책을 펴가면서 마지막 성부수를 띄웠다. 소득주도의 성장이 완전히 실패하니까 또 다른 성부수를 띄웠는데 그게 재정을 중심으로 한 성부수다. 제가 봐서는 이게 재정을 중심으로 한 성부수가 아니라 결국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는 것 아니냐 하는 저는 의혹까지도 제기를 했습니다. 왜? 경제가 정치를 만나면 안 되는데 지금 경제가 정치를 만나서 추진본부는 당정이 같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 재정만 쏟아붓고 우리 국고만 날아가고 경제는 제대로 안 되는 그런 효과를 맞을 수도 있거든요.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70% 경제에 대비하라고 신동빈 회장이 이야기했다는 기사 이거 쉽게 나오지 않는 기사입니다. 그런데도 왜 나왔느냐?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장단 회의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룹 전체에 좀 가야 되겠다. 그리고 롯데가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미리미리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시장에다가 미리 알리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롯데는 위기에 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요. 롯데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롯데로만 끝날 것 같으면 제가 이 주제를 잡지도 않았겠죠. 보세요. 지금 수출 기업의 상황이 어떤지요. 현대차 이거 보세요. 2분기에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가 2,591억 원이 작년에 1조 2,377억 원이었던 영업이익이요. 이렇게 되면 5분의 1인가요? 5분의 1? 6분의 1인가요? 5분의 1이죠. 5분의 1로 쪼그라들죠. LG전자도 지금 쪼그라들었어요. 6,522억 원에서 4,931억 원을 때 쪼그라들었고요. 포스코 장난 아닙니다. 포스코 1조 686억 원에서 2,212억으로 완전히 폭삭망했어요. 기아차 마찬가지입니다. 5,536억 원에서요. 756억 원에 떨어졌고 SK이노베이션 4,976원 흑자에서 4,210억 원의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수출기업들이 다 박살난 거죠. 이게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상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죠. 현상적으로. 그러니까요. 어디 하나가 지금 할 것 없이 실물경제의 충격은 생각보다가 엄청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지금 구조조정을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 매각하고 있고 희망퇴직하고 있고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이대로 가면 다 죽으니까 앞날이 불확실성이 너무 크잖아요. 신동빈 회장이 이야기했던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는 위드 코로나 앞으로도 계속 갈 거다. 시계 제로 불확실성 만땅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쌍용차도 그렇죠. 이미 자산 매각하고 있어요. 부산 물류센터 서울 구로에 있는 서비스센터 부지 팔았어요. 인건비 줄이고 있습니다. 인건비 줄이고 있어요.
르노삼성 마찬가지입니다. 직영서비스센터 일부 폐쇄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고요. 한국GM도 마찬가지. 부평에 있는 물류센터 이거 매각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유업계요. S오일 같은 경우는요. 이미 희망퇴직 받고 있고요. S오일이 어디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S오일 하면 신도 불허하는 직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신도 불허하는 직장에서도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현대오일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임원들 20% 임금 삭감했습니다. 대한항공은요. 뭐 땅만 파는 게 아니에요. 땅만. 기내식 주요 핵심 사업부터 지금 팔고 있어요. 두산중공업은 어때요? 두산중공업. 두산그룹은 핵심 계열사까지도 다 팔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두산은 전체가 다 두산그룹 전체가 해체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 계열사를 팔아서 비싸게 팔아서 지금 두산중공업이 처하고 있는 위기를 넘어보자 하는 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실물경제는 이렇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이런 이야기 했다. 이게 여러분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룹 회장이 이야기할 정도면요. 거기에 달려있는 식구만 해도 몇십만 명이에요. 몇십만 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자칫 순간 판단을 잘못하면요. 그 길로 황천길입니다. 예, 지금까지 롯데가 이렇게 경쟁력을 지켜오고 대한민국에 성장했던 것은요. 오너들의 판단이 옳았기 때문이에요. 오너들의 판단이 만약에 틀렸다. 그랬으면 롯데도 이미 없어졌겠죠. 그 앞에 없어지는 기업들처럼 말입니다. 예, 많이 없어졌잖아요. 우리 대우도 없어졌죠. 뭐 국제그룹도 없어졌죠. 뭐 한진도 없어졌다고 한진해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진해운도 없어졌죠. 예, 없어진 기업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실물경제의 충격이 이제는 자영업자를 지나서 중소기업을 지나서 중견기업을 지나서 대기업까지도 이제는 구조조정으로 간다. 70% 경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당연하고요.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까지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해석되고요. 이미 대기업 쪽에서는 정부가 옥죄고 있지만 결국은 못 버틸 거다. 예, 고용유지 지원금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결국은 못 버티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 무너지려고 그러면요. 한계 기업을 정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되는 기업에 더 용기를 줘서 북돋아야죠. 그게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